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요, 안희정 전 지사 재판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증인 신문 들으셨는데 어떤 심경이십니까? 미안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좀 모든 것을 다루자는 판사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측근들 나오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가 그쳤나요? 예, 하여튼, 예. 고맙습니다. 어제 안 전 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조금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안희정 전 지사 측의 반격이었다라고 네. 볼만한데요. 일단 어제 저희가 그 후임 수행비서의 이야기, 오전 법정 이야기까지 들려드렸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오늘 좀 더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후임 수행비서 어모 씨가 그 러시아와 스위스 출장, 그 김지은 씨가 이제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제 그곳에 다녀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증언을 했는데 이게 김지은 씨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출장을 갔다 온 이후로 거의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것처럼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내세운 이 수행비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뭐 출장 후에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 없고 뭐 무슨 범죄가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낌새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 출장 이후에 두 사람이 친해진 것 같다고 느꼈다, 나는. 친해진 것 같다? 예, 오히려 더 친해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이야기했고요. 예. 그리고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바뀔 때, 예. 물러날 때, 그때 이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수인계할 당시에 김지은 씨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여러 번 울었다.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러니까 수행비서를 계속하고 싶은데 못하게 된 어떤 그런 것 때문인지 계속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인수인계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우느냐, 왜 우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김지은 씨가 아니 전직 수행비서도 그만둘 때 울었는데 왜 나는 울면 안 되느냐 라면서 또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언은 어제 안 전 지사 측에서 내세운 비서실장 신모 씨도 비슷하게 증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비서실장이면 이 김지은 씨의 직속 상관이거든요. 사실상 인사를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에서 물러난 후에 굉장히 불안해했고 이제 주변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변에서 나 이제 곧 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면서 굉장히 불안해했고요. 그러면서 비서 계속하면 안 되냐. 수행비서 그냥 내가 계속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자신의 어떻게 보면 직속 상관에게 인사권자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행비서를 하면서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한다면 계속하고 싶어하고 계속하고 싶어서 울고 뭐 계속하면 안 되냐고 인사권자한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사실 좀 납득이 되지는 않잖아요. 뭐 이게 증언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안 전 지사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기자가 지적을 했지만 수행비서를 하면서 겪었던 위기에 의해서 어떤 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을 텐데 오히려 더 하고 싶었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여운이 남네요. 그러니까 아쉬움을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지사가 물어봤다는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위력에 의한 뭐 성폭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볼 때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김지은 씨가 그렇게 만약 위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그 자리를 그만두게 하면 더 좋아하고 빨리 그만둬야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다고 증언을 하면 진술을 하면 그거 자체가 결국은 김지은 씨가 일정 부분 안희정 전 지사와 인간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었겠나 하는 것을 추론하도록 만드는 그런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김지은 씨의 주장을 탄핵할 목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갔으니까 혹시 정무비서가 더 나쁜 자리라거나 좀 한직이지는 않습니까? 일단 업무 자체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업무가 안 전 지사 수행비서는 말 그대로 수행을 하는 거고 정무비서는 이제 좀 앉아가지고 뭔가 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하는 업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그 증인에게 신모 씨에게 질문했더니 비서실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부하 직원 드린 건데 어쨌든 정무비서든 수행비서든 그 사람 이야기로는 한 단계 높은 직급이다. 승진을 해서 가는 자리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손수호 변호사님, 또 하나 이제 증언이 나온 것이
강남의 한 호텔을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사건이 일어난 건데 이제 네. 어제 나왔던 증인들은 그거를 김지은 씨가 예약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 운전기사인 그 정모 씨가 예.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한 내용인데요. 일단 그 김지은 전 비서는 이렇게 말을 했죠. 작년 8월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제 안희정 당시 지사로부터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 그리고 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검사도 그렇게 판단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 있는 거죠, 재판에. 그런데 어제 출석한 증인 중에 한 명이 약간 이상한 그동안의 검사 측의 주장과 약간 궤를 달리하는 그런 증언을 한 건데요. 예. 그 내용 자체가 그 당시에 오히려 이 호텔의 그 예약 자체를 어제 김 전 비서가 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또 그와 관련해서 뭐 메시지도 주고받았고 또 직접 호텔 약도까지 그 비서가 보내기도 했다라는 예. 말을 했는데요. 지금 단순히 단편적으로 어떤 증언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어제 있었던 이 재판이 전체 재판에서 어떤 과정인지를 알아야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지금 검사가 기소한 게 위력에 의한 간음 또 위력에 의한 그 추행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합의하에 성관계 또는 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범죄가 안 돼요. 예. 따라서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상사였던 안희정 당시 지사의 위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게 증거로 인정된다면 유죄가 되는 거고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죄의 증거로 현재 쓸 수 있는 것이 뭐 성범죄의 특성상 예. 김지은 전 비서의 진술이 거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김지은 전 비서의 이러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진술을 못 믿을 말이냐, 예. 이걸 가리기 위해서 여러 그 관련자들을 불러서 그 증언을 듣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성범죄를 당했다고 한 호텔에 그 관련된 그런 것들을 김지은 당시 비서가 정말 적극적으로 다 했다라고 한다면 예. 과연 거기서 성범죄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도록 어제 그 안희정 전 지사의 그 변호인 측에서 이런 증인 신문을 한 거거든요.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씀. 근데 여기에 이거는 대해서 좀 예. 전달 과정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이 문구만을 보면 굉장히 좀 사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가는 내용이 딱 이 말만 떼놓고 예, 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재판 기록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날 그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그 호텔을 정하고 그 호텔을 예약한 건 김지은 씨가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안전지사가 오늘 서울에서 자고 가겠다라고 이제 김지은 씨한테 지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나 오늘 자고 갈 거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김지은 씨는 수행비서니까 당연히 숙소를 알아보고 숙소 중에 괜찮은 곳, 자리가 빈 곳이 있으면 거기 직접 결제하고 예약하고 하는 일이 원래 김지은 업무 중에 씨의 하나겠죠. 업무인 예.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딱 떼서 김지은 씨가 직접 호텔 예약했다. 예. 뭔가 둘 사이에 합의하에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예. 그렇다면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문제 삼으려면 뭐 그렇다면 방이 한 개냐 두 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게 일단 지금 이게 금방 그 호텔 이야기를 한 게 운전기사의 증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지은 씨하고 안전지사는 그 호텔에서 같이 묵었고 그러니까 뭐 각각 다른 방에서 묵었는지 뭐 아마 묵었겠죠. 예. 네, 뭐 아무튼 둘이 묵은 거고 이제 운전기사는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숙박업소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만실이든지 뭐 비용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운전기사가 다른 숙박업소에서 묵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비용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도청에다가 이 비용을 청구했대요. 근데 비용을 청구했더니 도청에서 아니 네가 여기 묵었으면 안전지사도 이 근처 어딘가에서 묵은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안전지사 측에서는 지금 영수증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만 이렇게 냈느냐. 이거 여기서 뭐 일 때문에 여기서 잔 거 맞느냐. 이렇게 예. 확인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알아봤더니 그날 이게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이날 이제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성범죄가 이 호텔에서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이날 알아보니까 그 김지은 씨가 처음에 호텔을 결제하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호텔 결제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취소를 했냐. 그 예. 증빙을 올려야 나도 받을 수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김지은
씨가 해명을 한 건지 누가 해명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전기사는 그렇게 들었대요. 예. 그 방이 누군가 지인이 예약해준 방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잤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뭔가 새로운 방을 구하기 위해서 결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예. 들었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이 운전기사의 진술인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방을 뭐 몇 개를 예약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확인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예, 거죠. 확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 김지은 씨는요, 검찰 측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안전지사가 호텔 결제한 걸 취소하고 사비로 했으면 좋겠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후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예. 좀 더 재판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전지사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한 거다. 결국에는 지금 말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안희정 지사가 어제 이제 증인 참석을 해가지고 눈물을 보였었거든요. 맞습니다. 전 운전기사가 증언을 한 이후에 눈물을 보였다. 예. 이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고마움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거기 나와서 증언해준 내용이 안희정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지은 씨가 얘기했던 내용이 사실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을 증명해내기 위한 증언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지은 씨가 그전부터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와 친했고 안희정 지사가 원래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상하관계를 똑바로 따져가지고 막 지시하는 형태의 어떤 업무를 한 게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업무가 이루어졌고 예. 지금 얘기했듯이 뭐 호텔 문제도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력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어떤 합의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 전 운전기사 같은 경우 안희정 지사에게 전 지사에게 다가서 인사까지 하고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다고 하니까 예.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감사의 표현, 뭐 감사라기보다 인간적으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예. 모습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혼에 몰린 상태에서 전 국민의 어떤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전직 그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준 것에 대한 어떤 뭐 표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안희정 지사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데 김남국 변호사 네. 검찰 측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그래서 어제 검찰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는데 어제 안희정 전 지사 측에게 매우 좀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 좀 신빙성을 탄핵하는 듯한 질문도 했습니다. 이제 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지금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어모 씨에게 이렇게 검찰이 물은 겁니다. 악성 비방 댓글을 단 적이 있냐?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미투와 관련돼서 안희정 지사에 대한 내용을 폭로를 한 다음에 네. 여러 악성 댓글이 달리고 실제 뭐 SNS상에 뭐 이상한 확인되지 않은 글까지 그런 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을 좀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게 바로 이 김지은 씨 다음에 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증인석에 섰던 바로 이 어모 씨가 이런 비방 댓글을 한 30여 개에서 40여 개를 달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제 검찰에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김지은 씨의 뭔가 굉장히 좀 사생활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검찰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아예 그쪽에 매도돼서 편이 되어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검찰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 씨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건 내가 뭐 안희정 전 지사 측에게 뭐 어떤 부탁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순수하게 내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하고 했던 김지은 씨가 마치 우리가 뭐 성폭력을 뭐 완전히 뭐 덮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화가 예. 나서 그랬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김낙 변호사가 반대 신문이라는 그 이야기 했는데요. 그 증인 신문이 형사 재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이제 그 상상을 하면서 그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검사 측이나 아니면 피고인인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본인들이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증거를 신청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증인이거든요. 예. 그 증인을 서로 신청을 해서 채택되면은 그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건데 결국 그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김지은 전 비서의 이야기를 못 믿으니 이게 거짓말이니 이걸 보여주기 위한 증인을 데리고 온 거고요. 그래서 먼저 신문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검사가 이 증인은 사실 안희정 전 지사와 가까운 관계고 유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 이 증인을 못 믿는다라고 해서 또 두 번째 단계로 그 다음 순서로 또 신문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어제 그런 공방이 이제 여러 차례 오갔을 것이고요. 예. 결국 정말 믿을 만한 증인, 믿을 수 있는 증언인지는 결국 재판부가 재판 마지막에 판단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재판의 가장 큰 관심은 내일입니다. 민주원 여사가 내일 나와서 증인으로 나오는데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옮기는데 민 여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김지은 씨 측에서 내세웠던 증인 구모 씨가 그 얘기를 처음 꺼냈었죠. 내가
그 지난 뭐 작년 4월에 작년에 우리 부부가 머물고 있는 방에 새벽 시간에 들어와서 나 좀 이상하다고 내가 안 그래도 생각했었다. 그래서 내가 수행비서에서 다른 자리로 좀 옮기라고 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얘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뭐 과거에 뭐 남자 문제나 여자 예. 문제 같은 뭐 연애 문제 같은 걸 좀 조사해서 알아봐달라라는 지시를 했었다고 예, 김지은 씨 측 증인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안희정 씨 측에서 내세운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내세운 그 비서실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사실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지난해 10월에 사모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사모님이라면 이제 민주원 여사로 예. 추정이 되는데 사모님이 불러서 내가 뭐 리조트에서 작년 4월에 작년 10월인가요? 예, 아무튼 어느 리조트에서 최근에 어느 리조트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라면서 네. 이제 사실상 그 피해 비서와 김지은 씨와 자신들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아마 이때 얘기한 일이 이제 새벽에 부부가 머물고 있는 방에 들어왔다. 아마 그 얘기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비서실장한테 해준 거예요. 직속 상관한테 해주니까 이제 직속 상관은 당연히 이게 뭔가 이상하다, 예. 꺼림직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때 민주원 여사도 보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12월에 김지은 씨의 보직을 자기가 스스로 변경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비서실장이 김지은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수행비서는 워낙에 일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 너 혼자 오래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넌 이제 정무비서를 해라. 라고 김지은 씨한테는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민주원 여사가 바꾸라고 해서 바꾼 거다라는 알겠습니다. 점을 시인한 셈입니다.